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임명입니다. 먼저 이 리프팅, 탄력 이게 같은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단어가 많아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려요. 가장 위층, 자외선 때문에 색소 변화가 주로 생기죠. 대표적인 게 기미가 될 거고요. 그 밑에 중간층, 콜라겐이 막 무너지면서 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가장 밑에 층, 여기는 지방층이 불필요한 위치로 내려가면서 흔히들 말하는 처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탄력이라는 게 처짐이랑은 이게 완전히 다른 거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탄력은 밑에 지방층 변화가 아니고 진피층이란 변화인데요.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탄력도 잃고 잔주름, 심지어는 모공까지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보통은 20대 후반부터 나타나요. 보통은 40살이 되면은 자기 전성기 때 한 20% 정도가 떨어져요, 탄력이. 그렇다면 이 대부분 탄력 치료 쪽에는 고유 대명사처럼 써마지가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써마지는 이 원리가 뭐예요? 써마지는 고주파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층 올릴 때 울세라, 슈링크 이런 것들은 초음파거든요. 한 60도 정도의 높은 열 에너지로 지방을 수축시켰다면은 써마지 같은 건 고주파인데 진피층에 한 40도 정도의 열로 마치 우리가 다리미 하듯이 서서히 피부를 따뜻하게 온도를 주면은 콜라겐들이 생겨요. 그로 인해서 피부 탄력이 복원되는 원리 치료 장비들이죠. 근데 이거 조금 비싸잖아요, 사실. 맞아요. 올리지오나 펜서마 같은 장비들을 또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써마지 같은 단극성 고주파들의 카틀리지 팁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올리지오라든지 텐서마도 단극성 고주파라서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기존의 써마지 팁보다는 훨씬 가성비 좋게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금액대고요. 써마지에는 타임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카틸리지를 딱 개봉하면은 몇 시간 안으로 그걸 다 써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샷까지 필요 없는데도 다 해야 되는 거죠. 올리지오나 텐서마 같은 경우는 그 타임락이 없어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600샷을 다 안 채워도 돼요. 내 얼굴에 300샷만 있어도 충분히 효과가 거둘 거면은 딱 거기서 끝내도 돼요. 가성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월등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도 아까 병원 잠깐 둘러보니까 펜서마가 있더라고요. 선택하신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단극성 고주파들이 출력이 일단 좋아야 돼요. 출력이 없으면 효과가 없어요. 다른 장비들보다 텐서마란 장비는 거의 써마지와 유사한 출력을 내요. 아직 전임상 데이터긴 하지만 써마지보다 오히려 더 높은 콜라겐 합성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올리지오, 써마지보다 텐서마 팁 사이즈가 커요. 크다는 건 어떤 장점이 있냐, 고주파 열 에너지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똑같이 300샷을 쐈을 때 면적이 넓으니까 좀 더 많은 고주파 열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점들도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라서 텐서마 쪽으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통증 아니면 또 이제 부작용 이런 게 무섭잖아요. 텐서마는 확실하게 좀 받을만 하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텐서마의 진동 장비가 굉장히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진동 주면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게다가 팁 부분이 차갑게 쿨링되는 게 샷 전후 총 7번이 나가요. 게다가 한 번당 조사되는 시간이 엄청 빨라요. 시술 시간이 짧다, 이건 환자가 느끼는 통증 시간도 짧다, 이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작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자인데, 우리가 인터넷에 아마 써마지 화상 쳐보면 정말 많은 후기들이 나와요. 팁 모서리에 보면은 4군데 굉장히 정밀한 온도 센서가 있어요. 이 피부 온도가 45도 이상 올라가면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작동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으면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빨리 좀 나타나는지. 일단 즉시 효과가 있어요. 막 열 에너지를 다리미처럼 다루다 보면은 콜라겐에서 물 분자가 쫙 빠져나가요. 수축이 되겠죠. 이게 수축이 되면은 즉각적으로 피부가 폭신폭신해져요. 얘네들이 메인 목적인 콜라겐 합성, 주름, 탄력 조금 늦게 나타나. 이게 단점이에요. 텐서마 같은 고주파 장비들은 상처 치유 과정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피부에서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 메인 효과는 한 2개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6개월까지는 꾸준히 콜라겐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좀 받으면 더 좋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정말 처짐이 많이 심하고 지방도 많이 늘어지고 이런 분들이 리프팅하게 써마지, 텐서마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대부분 후회하십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이 하면 좋냐, 약간 이렇게 피부가 푸석푸석 하신 분들,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막 처지기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되게 좋고요. 또 볼페임이 너무 심하세요. 여기만 살짝 처졌어요. 이런 분들은 울세라든지 슈링크 같은 장비로 리프팅을 하다가 잘못하면 더 심해지거든요, 볼페임 같은 게. 이런 분들에게서는 약간 타이트닝 개념으로 리프팅 효과를 거둔다는 이런 목적에서 추천드릴만 하죠. 펜서마 좀 같이 하면 좋은 치료 또 뭐가 있을까요? 리쥬란이라든지 주베룩이라든지 이런 스킨 부스터들, 주사 맞는 거죠. 얘네들은 또 이쪽 시그널로 콜라겐을 합성시키고, 텐서마는 이쪽 시그널로 합성시키고, 서로 다른 기전이다 보니까 이게 1+1이 2가 아니고 3, 4 이렇게 조금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잘 참으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좋아요. 이게 또 다른 효과도 있는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홍조예요, 홍조. 당극성 고주파들이 피부의 항염증 효과, 즉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고요. 혈관을 만들어내는 혈관 생성 인자들을 좀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게다가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콜라겐 같은 진피층이거든요. 진피층을 보강시켜주다 보면은 혈관이 이렇게 짜부되다 보면 당연히 혈관의 수축 효과가 나타나면서 늘어난 혈관도 줄어들 수 있겠죠. 이러한 개념의 원리를 제가 5년 전 정도에 국제학술지에 좀 게재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리만 한 거지 이전부터 이렇게 써마지 같은 장비들 많이 써오신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탄력뿐만 아니라 얼굴 붉음증도 좋아지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한번 시술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다들 어떤 장비인지 또 어떻게 시술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 옆방 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진료실로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앞에 있는 게 텐서마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텐서마가 써마지랑 모양도 비슷하고요. 모든 게 좀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핸드피스고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좀 비싼 카틀리지가 됩니다. 내 모서리에 이제 온도 센서 장비가 있어서 온도가 45도 이상 되면 딱 멈춰버려요. 쏘지 마세요 이렇게 알람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게 리턴 패드라고 하는 거고, 고주파라는 게 한쪽 방향으로 가는 당극성이 써마지 텐서마의 특징들인데, 얼굴에다 댔을 때 전류가 흘러서 패드까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굴에 있는 금속들은 좀 빼고 시술하는 게 좋긴 합니다. 우리 재경 원장님은 너무 탄력이 좋아요. 좋은 적응증이 아니긴 하신데 그래도 젊음을 잘 유지하게 해주는 거고, 또 이제 피부가 좀 부드러워지는 효과 분명히 거둘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도포 중인 게 커플링 플루이드라고 하는 거고요. 저런 고주파 열 에너지 저항 값들이 부드럽게 균일하게 도달되게 해주기 위해서 도포하는 일종의 액체 플루이드입니다. 자, 처음에 시술하기 전에 이 팁과 재경 원장님의 피부 사이에 저항 값을 측정을 할 건데요. 자, 이게 이제 AI처럼 이제 이 사람의 피부 저항값은 이 정도다, 이 정도로 시술하면 되겠다라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볼 쪽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강한 진동들이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세히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치직 쿨링 시스템이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쪽을 조금 더 많은 패스를 진행하게 되고요. 광대라든지 이마, 특히 턱 라인은 좀 아파요. 그래서 이 부위는 조금 더 진동도 올리게 되고 에너지도 조금 낮추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시술을 진행해 볼 거고요. 이 턱라인 쪽에는 근막층이 조금 얕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잡아주면은 부팅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눈 주변도 좀 아픈 부위예요. 마취연고 안 바르고 이 정도로 하는 거니까 마취연고 바르면은 참을 만한 통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 부위, 당연히 이마 자체의 그런 잔주름과 모공 탄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통은 방검 하수라고 하는 눈꺼풀 처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눌러주는 거라서 이쪽부터 이렇게 좀 수축을 당겨주고, 특히 눈꺼풀 팁, 조그만한 팁으로 같이 조사를 해주면은 이제 눈꺼풀 쪽에도 분명히 좋아지는, 흔히 말해서 약간 거상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반응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텐서마 시술은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시술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받다 보면은 한 5, 6년 후에는 분명히 모습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러한 텐서마 계열의 당극성 고주파 치료를 저는 이제 항노화 치료에서 치료제 개념보다는 오히려 노화를 좀 예방해주는 백신 개념이 좀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가격 장벽도 낮아졌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취 안 바르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 통증도 많이 낮아진 것 같고요. 우리가 손쉽게 갈 수 있는 항노화 치료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